안녕하세요. 서양미술사 이교시입니다. 미래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 학습하겠습니다.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에서 그 자신의 명칭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의도적으로 나타난 가장 급진전인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을 부정하면서 도시와 기계 문명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의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것이 미래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시인 마리네티와 뒤에 나올 여러 작가들은 미래주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속도감과 운동성, 빛에 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발라의 그림입니다. 강아지의 발의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획기적인 일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동영상도 없고 사진도 연속 사진이 나올 때였으니 그림에 이러한 움직임과 속도감이 표현되었으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움베르토 보치온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움직이는 도시라는 작품을 자세히 보면 앞쪽에도 뒤쪽에도 움직이는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도시에서 군중들이 봉기하는 모습을 그려냈는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습니다. 집에 밀려온 도시의 소음을 보면 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건물과 도로들이 기울어져 마치 진짜 소음들이 눈에 보이듯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치온이라는 화가는 이러한 제목을 붙인 그림들을 제작했습니다. 형태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카페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춤을 추고 있는 무희의 모습에서 미래주의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려고 했는지 느껴지지요? 조각에서도 미래주의는 이렇게 그림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추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재현이나 모방의 바탕을 둔 그림에서 벗어나서 형태나 색, 질감에서 자유롭게 역동적인 형태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례로 세 가지의 추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차가운 추상, 뜨거운 추상, 절대주의 추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의 대표이자 나중에 신조형주의라는 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몬드리안은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렸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구상화를 그리다가 점차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추상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몬드리안은 비례와 균형을 중시한 화면의 미를 추구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이 작품이 몬드리안의 가장 대표작이죠. 구성이란 이름으로 여러 시리즈들을 구성했습니다. 몬드리안은 산무채색과 삼원색을 사용해서 가장 이성적이고 지적인 비례와 구성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야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뉴욕은 스트릿, 번지 별로 구획이 잘 된 도시입니다. 브로드웨이의 야경을 반짝이는 자동차와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비교해 보세요. 몬드리안은 후에 바우하우스에서 신조형주의를 탄생시킵니다. 뜨거운 추상주의의 대표 작가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길 좋아했으며 그래서 몬드리안의 이지적이고 차가운 추상과 반대로 뜨거운 추상이라 불립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들처럼 선과 늘어진 형태들을 그려내다가 이렇게 점차 유기적인 색면의 형태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제된 형태의 유기적 결과물들로 구성합니다. 추상의 작품들이 어려울 것만 같지만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만으로도 구성되어 있으니 아름다운 미가 느껴지죠. 세 번째, 절대주의 추상은 궁극의 간결함을 추구합니다. 첫째, 형식의 단순성. 둘째, 화면에 드러나는 인공적인 이미지. 셋째, 그림 자체의 사물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말레비치는 1913년에서 1920년까지 추상화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까지 끌고 감으로써 추상 미술에 확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사각형의 단색까지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다다이즘입니다.
다다는 무의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새로운 신조어로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리히 베를린, 뉴욕, 텔른 등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후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 전개된 미술 및 문학상의 운동입니다. 전쟁에 반대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반미학적 반도덕적인 태도를 특색으로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역과 화가들마다 양상이 달라 대표적인 작가만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작가인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입니다. 입체주의나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림 같지요. 초기의 디샹의 작품들은 이전 미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다와 뒤샹 하면 떠오르는 작품 샘입니다. 남자 소변기를 떼어다가 뒤집어 놓고 I, 뮤트라는 사인을 해놓은 이 작품은 미술계에 가장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미술인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고, 뒤샹은 작가인 본인이 개념을 만들고 이 물건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의도해서 놓았기 때문에 이는 미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수백만 개가 생산된 기성품의 작가는 뒤집어 사인만 했을 뿐인데요. 오른쪽 자전거 바퀴와 의자의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뒤샹의 작품은 미술작품으로 인정됩니다. 미술의 새로운 개념인 개념 미술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레디메이드라는 표현 기법도 생겼고요. 개념 미술은 화가가 공을 들여 직접 노동하여 만드는 행위보다 작가가 자신만의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생산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미술입니다. 이는 미술계에 굉장히 큰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더 많은 현대 미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디메이드는 기존의 기성품을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결합하는 방식의 제작 방법을 말합니다. 디샹은 다양한 실험적 작품 제작과 함께 패러디도 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의 콧수염을 그려내 HOQ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엽서 한 장을 사서 콧수염을 그린 것도 모자나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뜻의 조롱 섞인 말을 모나리자 그림에 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이 제작되었을 때는 다빈치가 타계한 지 400년이 되던 기념적인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전통의 권위에 도전하는 용감한 뒤샹의 용기에 많은 작가들이 영향을 받고 더욱더 진보적이고 개성 있는 현대 미술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슈가 되었던 가수 조영남이 조수가 그린 그림에 사인만 하거나 살짝의 리터치만 했어 수천만 원에 팔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화투 그림 대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과는 나왔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음은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한 미술입니다. 즉, 상상력이 가미된 미술이지요.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인 영향을 받아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작가인 샤갈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신의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펼쳐지는 꿈속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몽환적이지 않나요? 초현실주의의 대표 작가인 달리입니다. 대표적인 괴짜 화가인 달리가 우리가 잘 아는 추파춥스 사탕을 초기에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달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콧수염을 사랑했고 이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용했습니다. 당시 편지 봉투에 달리의 콧수염만 그리고 불어를 쓰면 공짜로 우체국에서 우편이 배달되었을 정도로 그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리의 유명한 그림들이지요. 그는 자유롭게 그의 무의식과 꿈속에 있던 영상들을 현실성이나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그려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괴짜 같았던 그의 작품들은 모두 다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이미지들로 보는 사람들을 당혹시키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그리트입니다. 마그리트는 달리와 다른 이미지들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신사들이 내리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작품은 여러 광고 매체에 많이 사용되었기에 더욱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이 작품 시리즈들도 많이 보았죠? 마그리트는 하늘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마그리트는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형상과 이미지들을 그려냈습니다. 마그리트는 이 신사를 모티브로 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마그리트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다른 물체를 배치한다거나 왼쪽 작품과 같이 배경과 주제를 전치함으로써 시각적 충격과 즐거움을 줍니다. 방 안에 침대보다 더 큰 빛과 브러쉬, 유기잔, 벽지나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 이미지들로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 인기가 많습니다. 이 이미지들 또한 다양한 곳에 많이 쓰였습니다.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들이 양말 광고 및 아이스크림 광고에 활용된 모습입니다. 마그리트의 사과 작품이 비틀즈의 앨범 자켓에 사용되었다거나 심슨의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명화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광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 영상을 한번 보면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여러 명화들이 나옵니다. 생활 속 미술이기에 여러분 기억에 더 남을 거예요. 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불바두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밤잠보다 밤참이 많은 민족, 배달로 나라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천지사방 부철주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1945년 이전 20세기 미술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며 사조별 연도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20세기 미술은 어떤 사조 다음에 어떤 사조가 영향을 받아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또 새로 나타나는 형식을 띱니다. 19세기 미술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사조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더 많은 영상과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네요. 중간중간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질문방에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더 찾아보고 수행평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 주에는 1945년 이후 현대미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재미난 사조들과 작가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오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